이번 시간에는 회전체를 응용한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문제 자체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붙어 있는데 요 L을 축으로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이 녀석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내용 정리를 잠깐 해볼 거예요. 무슨 내용 정리를 해볼 거냐면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모선의 길이를요, 우리가 큰 반지름 대문자 R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반지름을 작은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문자 R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기냐면,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부채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밑면에 해당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옮기면 이 부분을 우리가 대문자 R이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을 소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추가로요.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L이라고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식들이 성립하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요. 요 L의 길이가요. 큰 부채꼴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2파이 큰 반지름 곱하기, 그죠? 360분의 x도를 해주면은 당연히 호의 길이 L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호의 길이 L은 누구랑 똑같냐면 요 밑면의 둘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아요? 2파이 소문자 R과 똑같죠. 그죠? 요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360분의 x는 요거를 양변을 얘로 나눠서 요걸 분모로 보내면 2파이 큰 반지름 분의 2파이 작은 반지름이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약분돼요? 2파이가 약분되면서 남는 게 누가 남냐면 360분의 x는 큰 반지름 분의 작은 반지름이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중심각 x는요 360을 오른쪽에 곱하면은 360 곱하기 큰 반지름 분의 작은 반지름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모선의 길이가 4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전개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전개도를 그렸을 때 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360에서 큰 반지름 분의 작은 반지름 곱해요. 즉 4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몇 도가 나와요? 90도가 나오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해주면 여러분들 원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부채꼴 공부를 할 때 이 부채꼴의 넓이 S는요 2분의 1에 요 반지름 곱하기 코의 길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지금 L 대신에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자 보세요. 2분의 1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요 L의 길이는 요 둘레와 길이가 똑같으니까 2파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가 L 대신에 2파이 작은 반지름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2가 약분이 되면서 남는 게 파이 곱하기 큰 반지름 곱하기 작은 반지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부채꼴의 넓이 즉 원뿔의 옆면은요 넓이가 파이에다가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을 곱하면 옆면의 넓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 요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보세요. 큰 반지름이 얼마예요? 4죠? 작은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1이죠?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바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넘어갈 건데 이제 보시면요.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얘를 회전시키면은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선대칭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죠? 선대칭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어주면 우리가 겨냥도를 그릴 수가 있죠. 겨냥도를 그렸더니 어떻게 생긴 도형이에요? 원뿔이 된다. 원 기둥에서 이 윗부분의 원뿔을 뺀 것과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건널비와 부피를 먼저 구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건널비를 구해볼 건데요.
자, 건널비는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밑면이 있어요. 밑면. 그죠? 밑에 면이 하나가 있는데 밑에 있는 면은 반지름이 5짜리인 원입니다.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파이. 자, 밑넓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옆면, 원기둥의 옆면, 겉면을 계산을 할 건데요. 요거는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니까 전개도를 그리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텐데,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텐데, 높이가 얼마냐면 높이는 12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누가 똑같아요?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와 똑같으니까 요 길이가 10파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파이 곱하기 12를 해주면은 옆면이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누구냐면, 마지막 남은 게 이거예요. 요 안쪽에 있는 요 원뿔의 옆면을 구해야 되는데, 이 원뿔의 옆면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를 구할 때 지금 요 내용을 써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다시 그릴게요. 원기둥의 옆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 큰 반지름, 즉 모선의 길이가 얼마냐면 13이라고 문제에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5라고 쓰여 있죠. 그럼 이 녀석의 옆면, 즉 요 부채꼴의 넓이는 큰 반지름 곱하기 작은 반지름 곱하기 파이 쓰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건널비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우리가 구하면, 부피는 쉽죠. 부피는 굉장히 쉬워요.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부피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원기둥의 부피에서, 그죠? 원기둥의 부피에서 누굴 빼주면 돼요? 원뿔의 부피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5기 때문에 5의 제곱파이 곱하기 높이는 12죠. 12에서 뺄 겁니다. 누구를 뺄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지금 5고 높이는 여전히 12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파이 밑넓이죠. 곱하기 12.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답인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뿔의 부피는 항상 기둥 부피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없어지면 얼마가 남겠어요? 3분의 2가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5의 제곱 파이 곱하기 12인데, 이 녀석이 지금 누구 부피예요? 원기둥의 부피죠. 여기다가 그냥 한 번에 3분의 1을 곱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널비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맨 처음에 설명했던, 우리가 아래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